우리 확률의 큰 결만 좀 짚어보고 문제들 위주로 좀 볼게요. 확률이 뭐죠? 확률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해당 사건의 개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확률의 카테고리 중 어떤 확률의 정의가 그거야?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그거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의 종류에는 통계적 확률도 있고 수학적 확률도 있고 조건부 확률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다양한 애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용어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애를 집합으로 표현한 애 아니면 그 사건 자체, 전체 사건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네 글자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져. 그럼 표본 공간이 뭐인 거야? 1, 2, 3, 4, 5, 6인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 이걸 뭐라 불러? 두 글자.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시행. 시행은 그냥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 시행이 아니고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 랜덤하게 결정될 때, 운에 의해 결정될 때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 시행의 결과물을 뭐라 부르고? 그게 사건?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요. 사건 A, B에 모두 포함되는 사건을 뭐라 부르게? 마치 교집합 같은 애. 기호로도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계산 힌트. 얘를 복사건이라고 불러요. 진짜 저번 시간에 의해서 아주 트롤 짓이 정말. 얘는 뭐라 불러요? 당연히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두 사건을 뭐라 불러요? 엥? 아니요? 다 아니야. 지금 너네가 언급한 것들이 전부 아닙니다. 일반 사건. 일반 사건입니다. 애초에 독립중속은 주범관계로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할 리가 없는 용어지.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있으면 이 바깥 전부를 포함하는 얘를 뭐라 불러요?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있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A 이렇게 쓰죠. P는 probability라는 이 확률 영어. 다시 읽어주시면 돼요. probability. 아, 진짜. 대박. 근데 확률을 우리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개수로 이렇게 구하기로 약속한 애를 우리는 무슨 확률이라고 불러?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러려면 이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 원소가 딱 한 개만 들어있는 사건.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요?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주사위가 있어. 1, 2, 3 반대편에 4, 5, 6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참고로 주사위의 규칙은 뭐 이건 TMI이긴 하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애랑 얘의 합이 몇이다? 7로 구성되어 있는 애가 주사위의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사위 던져서 1 나올 확률 당연히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석을 달아놨어. 그리고 철로 된 바닥에다가 주사위를 뒀어요.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이 올라갈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라고 하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그지? 이럴 때는 수학적 확률을 못 쓰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과 4, 5, 6이 나올 확률들이 어때?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는 수학적 확률로 확률을 구해주면 잘못된 확률이 구해진다고. 그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쓰려면 그런 사건의 확률이 똑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 2, 3 각각 하나하나가 나올 확률들이 어떨 때? 똑같을 때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내가 나중에 이 다음 단원에서 조건부 확률을 쓸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을 개수로 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도 똑같이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 사건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한 개씩 나오는 사건들의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사실 뭐 이 내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수능에선 글쎄 그래도 뭐 정확하게 우리 한 번은 짚고 갑시다. 통계적 확률은 뭐죠? n이 있고 rn이 있어요. n이 뭐냐면 시행 횟수야. 자, 예를 들어 내가 1이 나올 확률이 궁금해. 그럼 주사위를 몇 번 던져보는 거야? n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이 rn번 나왔어. 그럼 이 비율은 당연히 6분의 1일까 아닐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아니겠죠. 특히나 주사위를 5번 던졌으면 절대 6분의 1일 리가 없잖아. 그지? 근데 시행의 수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이 값이 점점 어때진다는 거야? 몇에 가까워진다?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까워지는 거지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근데 가까워지는 걸 결과값으로 바꾸는 기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리미트죠. 그러니까 리미트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6분의 1과 완벽하게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죠. 그 믿고 가는 그 주연이 반대픽. 주연이가 옆에서 대답하자마자 반대로 딱 대답하면은 바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보다 주연이가 대답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 근데 무조건 틀렸으니까 그 반대로 딱 대답하면은 생각을 하고 대답해. 대답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얘가 어쩐지 빨리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틀렸다. 자, 아무튼 난 그러니까 맞췄어. 결론적으로 이 시행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은 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리미트는 가까워지는 걸 결과로 바꾸는 거니까 수학적 확률과 완벽하게 옅어진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정의는 뭐랑 달라?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랑 다르죠. 근데 결과는 수학적 확률이랑 어때?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A 이벤트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3분의 1이라는 게 뭘 알려준 거지만 통계적 확률을 알려준 거지만 사실 그냥 뭐라고 놓고 해석해라? 수학적 확률이라고 놓고 해석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실제로 두 값은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거 구하는 거. 이름이 있어요. 확률의 덧셈정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 6번의 확률이라고 하죠. 쉬운 거부터 할까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전체 사건의 확률이 몇이야? 확률이니까 1이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뭐한다? 뺀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얘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늘 하던 대로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면 얘가 몇이에요? 0이죠. 그럴 때는 그냥 두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게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 전부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훑었어요. 자,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볼 건데 첫 페이지는 그냥 사실상 집합 문제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몇 페이지야? 첫 페이지요. 자, 예제 2번이 아니라 4번 봅시다. 유제 4번.
이거 혹시 그 답이 보이나요? 주아야, 이거 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방학 때 혹시 기억나?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답이 보인다면 나는야 확률 마스터. 네. 유제 4번. 네, 유제 4번이요. 유제 4번. 답이 뭘까요? 답은 4번입니다. 당연히 수학적 확률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몇 개? 6팩토리얼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C가 A, B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냥 연속해서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C와 A와 B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취급하면 돼? 똑같은 애 취급하고 그 다음에 뭐 D, E, F라고 해볼까? 이걸 일렬로 나열하면 6팩 나누기 3팩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X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 이 가운데가 O인 거고 C인 거고 A, B는 위치가 뭐할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A가 BC 사이에 있을 확률과 B가 CA 사이에 있을 확률과 C가 AB 사이에 있을 확률은 다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당연히 3분의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지?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좀 기억나시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셔도 충분하죠. 이렇게 동등한 상황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되게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자, 그 다음 예제 3번 봅시다. 자, 주머니 A에는 자, 1, 2, 3이라는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1, 2, 3, 4, 5가 들어있어요. 자, A, B에서 각각 한 개, 두 개의 공을 임의로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세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가 모두 홀수이거나 여기서 한 개를 꺼낼 거고 여기서 두 개를 꺼낼 거죠. 그랬더니 이 세 개의 수가 모두 홀수이거나 또는 세 수 중 같은 수가 있다. 자, 지금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우리 이거나 또는 이런 표현 들어가면은 그냥 이 사건과 이 사건에 뭐를 구하는 거야? 합사건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근데 항상 뭐도 염두에 두라 그랬죠? 여사건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덧셈 정리로 가면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교집합 이렇게 확률 몇 개를 구해야 돼? 세 개를 구해야 되지. 근데 여사건은 1에서 이거 아니고 그리고 이거 아니고 딱 한 개만 구하시면 돼. 근데 얘는 여사건을 구하는 게 어때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죠? 모두 홀수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짝수가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수가 없어야 되니까 너무 까다롭지. 그러니까 얘는 덧셈 정리가 맞죠. 하지만 그 이거나 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라? 두 가지 가능성을 둘 다 열어두고 뭐가 더 쉬울지를 판단한 다음에 풀이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럼 모두 홀수인 거는 쉽네요. 전체는 3 곱하기 5분의 이렇게 되죠? 아니지. 3 곱하기 5c분의 하나 꺼내고 두 개 꺼내니까. 근데 왼쪽에서 홀수 나오고 몇 곱하기? 2 곱하기 오른쪽에서도 홀수 두 개 나온다? 3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이확률 더하기 이확률 빼기 교집합 구할 때 분모가 다 뭐야? 저거지. 그럼 그냥 이렇게 갈까요? 자, 같은 수가 있을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은 당연히 1 또는 2 또는 3이 같을 거 아니야? 그거 정하는 거 몇 개? 3개죠.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한 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근데 같은 거 하나하나 뽑혔으니까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남은 거? 4개 남았죠. 그지? 걔네들이 뽑히면 안 된다는 뭐 얘기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거는 빼기 교집합 빼야 될 거 아니야? 교집합은 모두 홀수이면서 같은 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지? 같은 애 정하는 거 1, 3 그럼 1, 2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남은 애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돼? 홀수를 뽑아야 되지. 그럼 몇이죠? 2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은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 혹시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 기억나? 아니야, 이따가 할게요. 내가 그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 설명할 때 확률 단원에서 오히려 곱셈 정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 방법에 대한 풀이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설명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안 해줘요? 내 맘인데? 그건 아니고 에? 처음에 여기서 꺼낸 공이 2일 때 더하기 1, 3일 때 이런 식으로 갑시다. 어차피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뭐를 꺼냈다면? 3, 아니 2를 꺼냈다면 이렇게 갈게요. 몇 분의 몇 곱하기? 3, 3분의 1 곱하기. 그럼 저 사건이 일어나려면 뭐는 불가능해졌어? 모두 홀수. 모두 홀수는 불가능해졌죠. 그러면 반드시 누굴 뽑아야 돼요? 같은 수. 그러니까 5분의 1. 그러니까 누구를 반드시 뽑아야 돼? 2. 2를 반드시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5C 2분의 2 뽑고 나머지 하나만 뽑으시면 되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저기서 몇을 뽑은 경우? 홀수. 1 또는 3. 3을 뽑은 경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또 모두 홀수인 것도 가능하고 같은 수인 것도 가능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갈까? 같은 수가 없고 그리고 모두 홀수가 아니다. 여기서 그냥 부분 여집합으로 여사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그냥 여기서 5C분의 어차피 내가 지금 1 같은 걸 뽑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1을 뽑았으면 다 되지. 그럼 1을 안 뽑은 경우랑 안 뽑은 경우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을 뽑으면 몇 개고? 50. 40. 4개죠. 왜요? 1을 뽑았으면 아무거나 뽑으면 되니까. 맞아요? 만약에 1을 안 뽑았으면 1이 안 뽑혔어. 그럼 무조건 누구를 뽑아야 돼? 3. 3호를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왜 그게 한 개예요? 3호를 뽑으니까. 아. 3호를 뽑는다. 한 가지. 두 개를 뽑는데 3호를 뽑는 게 결정됐으면 한 가지 아닌가요? 당연히 이게 복잡합니다. 얘는. 근데 곱셈 정리로 해석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 여기 내가 아까 언급한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유제 7번 보세요. 자, 흰 공 3개가 있고 검은 공 3개가 있고 파란 공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렇게 얘기했지. 네. 3개의 공이 모두 같거나 아니면 3개 중 2개의 공의 색이 같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가운데가 이거나니까 건하잖아. 이거나니까 덧셈 정리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그거보다 뭐가 좋아요? 6건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개가 같다 또는 두 놈이 같다 이게 전체 경우잖아. 그럼 그거 6건이 뭐야? 다 다르다지. 그럼 1에서 그냥 하나씩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럼 전체가 몇 개고? 8C 3이고 하나 뽑는 경우는 3C 곱하기 3C 곱하기 2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나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 덧셈 정리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레벨 2로 넘어가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몇 번을 볼 거냐? 3번을 봅시다. 저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자,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함수 중에서 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함수들 중에서도 무슨 함수를 골랐대? 1대1 함수를 골랐대요. 그러니까 분모가 1대1 함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1대1 함수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을 쏘세요. 2 쏘세요. 그지? 이렇게 씁시다. 9876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x가 1이면 fx가 뭐여야 돼? 1의 배수여야 되지. 그럼 1이 쓸 수 있는 거 몇 개? 9개. 2면은 fx가 짝수여야 되니까 4개. 3이면 3개, 4면 2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나오겠네요. 이렇게만 쓰면 되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도 되죠. 1 쏘세요. 쏠 수 있는 건 몇 개? 9분의 실제로 가야 되는 것도 9개지. 근데 이 너무 어렵겠다. 회귀합시다. 답이 없는데. 이건 근데 근데 그러네.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이 곱셈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1이 쏜 애가 2가 못 가고 이제 2가 쏜 애가 3이 못 가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곱셈 정리를 하다가 느껴버렸어. 그러면은 1이 어디를 쌌는지를 먼저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 왜냐면 1이 2를 쌌는지 3을 쌌는지 4를 쌌는지 6을 쌌는지에 따라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이거 누가 먼저 쏘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잠시만요. 안 중요하죠. 그럼 4부터 쓸까요? 좋아요. 4 쏘는 거 몇 개? 네. 2개 이렇게 갑시다. 근데 자 이게 4가 4로 간 거랑 8로 간 거랑 동등해 안 동등해? 동등해. 맞지? 어차피 결국 누가 영향을 받는데 4가 가는 것은 2만 영향을 받는데 누구 가든지 2의 배수니까. 그지? 그럼 영향받은 누구? 2를 먼저 쓸 건데 이거는 좀 중요하다. 그지? 4가 예를 들어 4로 갔어. 이렇게 삭제합시다. 갈 수 없는 애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2가 써야 되지. 근데 2가 누구로 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해. 6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네. 바로 열고. 그러면은 2가 만약에 6으로 갔다면 1 곱하기 3이 몇 개가 되고 3이 2개가 되고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숫자 몇 개 사용했으니까 1은 몇 개 남았고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만약에 6이 아닌 곳으로 갔다면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3이 몇 개고요? 3개 3이 3개고요. 1은 몇 개고? 6개고요.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곱셈 정리도 똑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당연히 곱셈 정리를 갈 텐데 누구부터 써야 돼? 아니지. 똑같이 4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4 쏘세요. 전체 9개. 쓸 수 있는 곳은 몇 개? 2개. 이건 동등하니까 이대로 끌고 가면 되죠. 그럼 4가 8을 지었다고 해볼게 이번엔. 자, 그 다음에 2 쏠게요. 몇 분에? 8분에. 근데 누구로 가느냐가 중요해. 6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럼 6으로 가는 경우 더하기 6으로 안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눕시다. 그럼 만약에 2가 6으로 갔다면 3은 몇 분의 몇이 되고 7분의 2가 되고 여기서 끝났죠. 어차피 1은 아무 데나 쓰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끝. 얘는요 7분의 몇이 되고 3이 되고 끝났죠. 이렇게 되겠네요. 혹시 이제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곱셈 정리 간단하게만 요약해보면
얘를 어떻게 구하는 게 조건 방정 곱셈 정리예요? PA 곱하기 P B 바이로 구하는 거지. 근데 이게 수식만 보면은 그냥 이거 나눈 게 조건 방정식이잖아. 근데 그냥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규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걔가 일어났다 가정했을 때 나머지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뭐하면? 곱하면 곱사건,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빼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미스테리네 정말. 대답? 아니야. 그래서 A, B, 1, 2, 3, 4가 있어. 얘를 1열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알파벳이 올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학적 확률로 가면 몇 팩분의? 6팩분의 2팩 곱하기 4팩 이렇게 가시면 되죠. 네. 그런데 그냥 여기 알파벳이 오는 확률 A, 여기 알파벳이 오는 사건 B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우리는 뭐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알파벳이 올 확률 몇 분의 몇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여기 알파벳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도 알파벳이 올 확률 몇 분의 몇? 5분의 1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곱셈 정리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확률들을 곱해지면서 그 케이스를 깔고 그 다음 확률을 순차적으로 곱해갖고 확률을 구하는 게 곱셈 정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 정리는 실제로 그 뒤쪽에 있는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는 너무 당연하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확률 문제를 곱셈 정리를 잘 적용하면 깔끔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4번) 볼까요? 저 일시정지 한번 읽어주시고. 자, 봅시다. ABC가 있고 1, 1, 2, 3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구분 안 짓고 그냥 나열하겠다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분모가 몇이에요? 분모가 몇일까요? 아니? 그냥 이 중에서 생각 안 하고 5개를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분모는 8P5죠. 8, 7, 6, 5,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분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싶대? 숫자와 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인 수의 모든 곱이 몇이다? 6이다. 그러면 사실 되게 이건 간단한 문제야.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첫 스타트가 뭐냐로 기준을 나누면 되는 거야. 숫자냐 문자냐로 기준을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쓰인 애가 만약에 문자지. 그러면은 숫자가 몇 개 쓰였단 얘기예요? 2개 쓰였단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그 2개는 그 2, 3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해볼까요? 문자 3개 쓰였지. 그거 그냥 당연히 여기에 오겠지. 그럼 섞이는 거 몇 개? 3팩토리얼 그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숫자가 무조건 2, 3이지. 그러면은 2, 3이냐 3이냐 골라줘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이게 2, 3이라고 칩시다. 이 2가 2인지 2인지 골라야 될까 안 골라야 될까? 당연히 골라야 돼. 왜냐면 2랑 2는 같은 이야 다른 이야? 다른 이야. 그래요? 네, 같은 이름. 이걸 그래요라고 하면 너무 슬퍼. 왜냐면 확률은 같아도 다르다. 왜냐면 가능성이니까. 같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E가 2개가 아니라 한 100개 있다고 치자. 대박. 근데 3이 하나 있어. 네. 그럼 당연히 2, 3이 올 확률이 매우 작아지지 않을까? 근데 마치 같은 것처럼 여겨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 친구들은 다 다른 거 취급하셔야 됩니다. 확률할 때 거의 시작하는 부분에 알려주는 내용 아닌가? 확률을 구할 때는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 근데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률을 구할 때는 같은 애도 어떤 애 취급한다? 다른 애 취급한다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더 쉽죠? 이게 숫자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 뭐 1, 2, 3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문자부터 나열할까요? 문자 나열하는 거 몇 개? 문자 나열하는 거 3P이죠. 3P. 3P. 여기에 두 놈 뽑아서 순서까지 고려해서 나열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1, 2, 3이 쓰였지? 그러면 그거 몇 개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이겠죠? 근데 이렇게 쓰였다고 치면 당연히 2가 무슨 2인지, 이 1이 무슨 1인지도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요, 저 답이 아니에요. 2가 어떤 인지 뭐예요? 위에 한 건데? 한 거는 아니지 않아? 아 맞아. 이거 할 거야. 이거 해야 돼. 틀렸대요. 절대어가 아니라 설명하고 안 쓴 거잖아. 네.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다음 곱셈 정리로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냥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를 곱셈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우리 이것도 풀리 내용에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카드를 뽑아서 여기 먼저 배치하는지 여기 먼저 배치하는지 여기 먼저 배치하는지에 대한 순서가 혹시 중요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중요하지 않죠. 어디부터 배치하건 결과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어디부터 배치하는 게 좋냐면 숫자부터 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가 2일 확률 몇 분의 몇? 8분의 2. 그때 여기가 3일 확률 7분의 1 또는 여기가 3일 확률 8분의 1 여기가 3일 확률 여기가 2일 확률 이게 지금 여기와 여기가 뭐의 확률이야? 2와 3일 확률이에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6, 5, 4분의 문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얘는 살짝 까다로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동등한 상황인 걸 알아야 되는데 1, 2, 3일 확률이랑 1, 3, 2일 확률이랑 2, 1, 3일 확률이랑 2, 3, 1일 확률이랑 3, 1, 2일 확률이랑 3, 2, 1일 확률이 어때? 다 똑같지 않아? 그러면은 6 곱하기 하고 1, 2, 3일 확률로 갑시다.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1, 2, 3일 확률은 8분의 몇 곱하기? 2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만큼이 뭐예요? 여기에 1, 2, 3이 뒤섞여서 올 확률이지. 그 상태에서 5분의 4분의 하고 당연히 3 곱하기 2 두 개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해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고 6번 한번 풀어봅시다. 또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세요. 자 결국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것 또는 A의 모든 원수가 홀수다 이거죠. 진성이 어떻게 왔어요? 네? 저 그냥 고부로 처음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풀이 방법을 덧셈 정리로? 곱셈 정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덧셈 정리로 갔어 아니면 여사건으로 갔어? 덧셈 정리로 갔어요. 덧셈 정리로? 사건으로 보면 나는 여사건으로 갔어요. 응? 이게 여사건이 까다로워 보이면서 안 까다롭더라고. 네. 자 일단 당연히 곱셈 정리로 가면 원소의가 몇 개다? 2개다? 그러면은 4의 3승분의 이거 똑같은 애 다시 뽑는 거니까 4의 3승분의 똑같은 애 순서를 정하고 3, 그 다음 누가 두 번인지 정하고 2, 그 다음에 순서 섞고 3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시 4의 3승분의 누가 두 개 쓰였는지를 정하고 몇 쓰면? 4C 그 중에서 누가 두 번 쓰였는지 정하고 2
아니 3번 쓰이는 3개를 뽑을 아. 거니까 당연히 그럼 누가 2번 써야지. 그 다음 그거의 순서를 정하고 3 이렇게. 얘는요? 당연히 그냥 홀수. 그 다음 빼기 원소가 2개이면서 홀수니까 그럼 당연히 1, 2, 3, 1, 3, 3 요거겠지. 그치?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느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소가 2개가 아니고지. 네. 근데 하나는 뽑을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가나 몇 개야? 한 개만 1개가나 3개고. 그러면서 모두 홀수가 아니다지. 그럼 짝수가 하나도 있고. 있다지. 그러면 1개면서 짝수가 있다면 뭐예요? 1, 그냥 2 또는 44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지 아니야? 네. 3개면서 짝수가 있다는, 잘 생각해봐. 그냥 무조건 되지 않나요? 그렇네. 4, 3, 6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의외로 6번도 쉽죠 이거는. 근데 이거 네. 아니요. 자, 우리 레벨 3 한 문제만 봅시다. 이거 냉정하게 레벨 3에 딱히 좀 이 확률에서는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기는 하거든. 헐. 그래서 주연아,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만 말해봐. 3번 갑시다. 3번 풀어볼게요.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시고. 자, 나머지는 다양한 풀이가 있어요. 경우의 수도 그렇고. 자, 나는 처음에 나온 게 뭐냐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2, 3, 5일 확률은 6분의 3이라고 씁시다.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지. 그러면은 2가 나왔으면 이게 꽉 찼지. 네. 그러면은 3, 5가 한 번, 3, 5, 6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1에서 1, 2, 4만 2번 나온 거를 빼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죠. 6분의 3의 제곱을 한 거예요. 그렇지. 1, 2, 4가 나오는 확률이 6분의 3이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또 6분의 3 곱하기지. 그럼 이번엔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스티커가 붙었지.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애가 뭐냐가 중요하네. 두 번째 나오는 애가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뉘어요? 케이스가 3개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이 나오면 다음에 한 개도 추가가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2나 3이나 4나 6이 나오면 몇 개가 추가돼? 아니 지금 이미 3개가 색칠되어 있잖아. 거기에서 2 또는 3 또는 4 또는 6이 나. 그럼 스티커 몇 개가 더 붙여지냐고 추가. 2개가 추가로 더 붙여지지. 그지?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이미 완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3개로 케이스를 나눕시다. 그럼 두 번째 스티커가 1인 거, 2 또는 3 또는 4 또는 6인 거, 5인 거 이렇게 나눌게요. 두 번째 스티커가 1이야. 6분의 1 곱하기. 그럼 무조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그 다음은 5여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가 이거야. 6분의 4 곱하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색칠됐지. 그럼 6분의 몇이에요? 6만 채우면 되잖아. 6분의 몇? 3. 5가 나오는 경우 6분의 1 곱하기. 그럼 여기서 한 건 끝났죠? 이렇게 다 되면 되겠다. 두 개 더 해주시면 돼. 이거건 이거 나오면 6이 색칠이 되니까. 그지? 그냥 이렇게 두 개 더 해주시면 끝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곱셈 정리 이용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얘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동일한 문제가 우리 뭐 언급한 김에 흘리를 좀 펴볼까요?
확통. 거기 내가 곱셈 정리 카테고리에 보면은 동그랗게 저 187번 쿠키에 넣는 문제. 이게 완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쉽죠? 이 수평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문제 보면 다 뭐지? 네. 옆에 있는 이거 맞아요. 내가 하나를 찍으면 그냥 걔 플러스 이웃한에 닿는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고 싶대? 전부 다 쿠키 하나씩은 채워지고 싶대요. 혹시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해볼까? 처음에 어디 넣냐 중요해 안 중요해? 몇 분의 몇으로 가면 되겠어? 6분의 몇? 6이죠 당연히. 누굴 뽑아도 모두 동등한 상황이니까. 그럼 이렇게 쿠키 하나씩 나눴지? 네. 그럼 패턴 몇 개로 나누는? 세 3개로 나누면 되죠. 1인 거? 아니지. 개. 4개로 나눠야죠. 그럼 1인 거, 2 또는 6인 거, 3 또는 5인 거, 4인 거 이렇게 4개로 나눕시다. 그럼 얘는 6분의 1 곱하기 반드시 몇이어야 되고 4여야 되고 얘는 6분의 2 곱하기 그러면은 이렇게 찾지. 네. 이 두 개를 채워야 되지. 그러면 얘 또는 얘여야 되지. 그래서 6분의 2가 되겠죠. 3호는 6분의 2 곱하기 그러면은 잠깐 아니지. 맞지? 요렇게가 찼으니까 요게 찬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 또는 얘여야 되니까 6분의 2 맞고 얘면 이렇게가 찼지. 네. 그럼 이거 하나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3개가 가능하지. 그래서 6분의 3. 그 다음 4면 이미 다 찼죠? 그럼 당연히 뭐 1이겠죠? 그 다음은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이렇게 여기 끝입니다. 저희 1, 2, 3, 5, 4 중에 몇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은 애가 네. 아무거나 뽑아도 되니까 이거 네. 그래서 1이 뽑혔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 네. 색칠이 이렇게 됐지. 애가 쿠키가 저기 들어갔지. 네. 두 번째 뽑은 애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하는 거죠. 261 다시 설명 좀. 2, 6일 때 6분의 2 곱하기 당연히 2 또는 6이니까 그러면은 2가 뽑혔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색칠이 이렇게 된 상태지. 네.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 4 또는 5를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5 또는 뭐가 뽑혀야 돼. 또는 그지? 5 또는 4가 뽑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2 이렇게. 선생님, 근데 두 번째 1 뽑히는 경우는 6분의 1, 그 다음에 또 6분의 1이면은 변화 없이 이대로지. 세 번째 시행이 남은 걸 다 채워야 되잖아. 그리고 없는 경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6분의 1.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싫은데? 그럼 우리 곱셈 정리 본 김에 하나 더 해볼까? 뭐? 3번? 185번 곱셈 정리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185. 곱셈정리요? 네. 진짜 간단한데 이것도 딱 숫자 3개 쓰면 답이 나와요. 네? 숫자 3개 쓰면 답이 나온다고.
그리고 곱셈 정리의 장점 중 하나는 진행 과정에서의 규칙이 달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놓는 거는 A의 위치, 두 번째 놓는 건 A 왼쪽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준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곱셈 정리를 풀려고. 네. 수학적 확률로 가지 말고. 가이드만 좀 줘볼까? 이 순서로 가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A의 양옆에 뭐가 있어야 돼? 숫자. 숫자가 있어야 돼. 그럼 A가 어디 안 돼? 그냥 끝은 안 돼요. 그럼 A의 위치를 정하는 거 몇 번이면? 7분의 아니 5분의 7이죠. 왜 자꾸 분자에 와야 될 거를 분모에 넣고 분자를 당당하게 1이라고. 그럼 여기 대충 A가 왔겠죠?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숫자 A가 숫자 문자 합쳐서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근데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숫자가 와야 되지. 그럼 몇 번이면? 8분의 4. 그래 7분의 4. 자, 곱하면 끝나지. 이런 느낌인 거지. 음. 186도 한번 해볼까? 아 저거 일시정지 안 했지? 네, 안 했어. 괜찮아 지금 해주세요. 그냥 심플하게 이거 배치하고 이거 배치해서 끝냅시다. 근데 이웃 안 하고 싶지? 그럼 4의 위치가 어디냐 아니냐가 중요해. 끝이냐? 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약끝이라면 7분의 1 곱하기 그럼 몇 분의 몇이고? 맨 끝이 흰사야. 그러면 검사는 당연히 6분의 5겠죠. 더하기 가운데라면 6분의 몇이야? 4겠죠. 이게 끝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느낌? 붙는 경우도 첫 흰사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붙을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어차피 나눠야 되니까 굳이 이거는 6번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고요. 뭔가 좀 빠르게 하는 되는 거 아니에요?